안녕하세요, 강함석입니다. 오늘 NBA 13경기 있죠? 13경기 있는데 전 뉴올리언스 경기는 빼고 가져왔고, 사실 저는 한 3경기 정도는 진짜 엄청 가볼만 한 것 같은데 나머지 경기들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분석은 다 들고 왔고 시작해 볼게요. 음, 클리블랜드 대 워싱턴. 어, 잡을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경기는. 일단은 좀 표시를 하면서 해보면은, 일단 클리블랜드에 섹스턴이 아웃됐어요. 섹스턴이 아웃됐고, 뭐 케빈 러브나 마카넨 역시도 계속 아웃된 상태고, 오코로가 오늘 경기에는 일단 GTD가 떠 있는 모습이고, 얘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래도 얘가 뭐 확실히 공격을 엄청 잘한다, 수비를 뭐 엄청나게 잘한다, 뭐 이건 아니지만 공격이나 수비나 어느 정도 해서 확실히 클리블랜드의 뎁스를 또 넓혀주기도 하고, 얘가 뛰게 된다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사실 루비오가 지금 선발로 나오고 섹스턴이 빠졌기 때문에 벤치에서 루비오가 사실 이번 시즌 지난 경기도 그렇고 엄청나게 좀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얘가 또 선발로 좀 뛰게 되면은 뭐 벤치에서의 득점적인 부분에서 좀 아쉬워요. 지금 뭐 벤치 뭐 웨이드, 오스먼, 뭐 윈들러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 오코로까지 만약에 빠지게 되면 요 자리에 웨이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클리블랜드 벤치가 상당히 약해진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일단은 확실하게 그래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오코로가 아웃되면은 저는 워싱턴 찍는 게 맞다고 봅니다. 벤치의 뎁스 부분에서인데, 저는 이거 워싱턴에서도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베르탄스 빠진 게 요 경기에서만큼은 아쉬워요. 어쨌든 간에 클리블랜드가 수비가 최근에 엄청 좀 좋잖아요. 고층 빌딩들이 상대를 거의 뭐 상대 포드지나 뭐 센터들을 뭐 질식사 시키고 있는데, 이 베르탄스 같은 선수는 공을 잡자마자 던져요. 그러니까 거의 슛을 들어갈 때면 와 저렇게 빨리 던지는데 들어가? 그러니까 잡자마자 바로 던져요. 아니면은 돌자마자 바로 던지고, 엄청 슛을 과감하고 빠르게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사실 완전 주사위거든요. 못 넣을 때는 진짜 하나도 못 넣고, 잘 넣을 때는 진짜 던지면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런 경기에서 베르탄스가 터지면은 워싱턴 쉽게 가져갈 만한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베르탄스가 터지게 되면은. 그 때문에 지금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오히려 베르탄스의 공백이 조금 아쉽고, 결국 워싱턴은 벤치에서 이 해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고층 빌딩들을 해럴이 당해낼 수 있을까? 해럴 어쨌든 골밑이잖아요. 어, 당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코로가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사실 클리블랜드 벤치의 뎁스도, 오코로가 나온다면은 뭐 웨이드 뭐 몇몇 적어드리면은 뭐 오스만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이거 어쨌든 간에 워싱턴 벤치도 지금 뭐 에런 할러데이나 뭐 네토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코로가 나오게 되면은 해럴이 사실 힘을 많이 못 쓴다고 생각해 보면은 뭐 크게 이게 워싱턴에 잘 모르겠어요. 워싱턴이 확실히 벤치가 이름값 몇몇만 보면 확실히 좋긴 한데, 해럴이 좀 많이 막히는 모습을 보여준다 했을 때 과연 이게 벤치 쪽에서도 좋은가라는 의문이 있고, 물론 오코로가 빠져가지고 이게 웨이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으면은 그래도 워싱턴이 훨씬 더 낫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코로가 나오게 된다면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는 워싱턴 쪽으로 봅니다. 워싱턴 승 쪽으로 볼게요. 핸디캡은 3.5지만 건들지 않을 거고요. 일단은 워싱턴 승 쪽으로 보는데, 뭐 들리는 바에 뭐 오코라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는 식의 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언어반은 일단 어렵고, 어쨌든 이렇게 봅니다. 뭐 가포드가 어쨌든 팔이 되게 길기도 하고, 뭐 요즘 잘해달린이나 뭐 에반 모블리가 워낙 잘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저는 섹스턴 빠졌고 루비오가 선발로 올라온 점도 있고, 벤치 뎁스가 클리블랜드가 약해졌다, 워싱턴이 그래도 좀 더 유리한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올란도 대 브루클린. 이 경기도 사실 일단은 적어 놓고 가는 거죠. 9.5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인데, 사실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이거 찍는 게 낫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9.5가 결국 낮은 핸디도 아니고, 일단은 브루클린이 또 원정 경기이기도 하고,
듀란트는 뭐 잘해주고 있긴 하지만 하든이 조금 어쨌든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에 이제 뭐 벤치 쪽에 뭐 패티 밀스냐 뭐 알드리지 뭐 이런 애들의 활약이 중요하죠. 아니면 뭐 슈팅가드 포지션의 조에리스의 3점 야투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사실 조에리스나 이제 패티 밀스가 지난 경기 야투감이 좋지 않았거든요. 특히나 올랜도가 이제 백코트 수비가 강한 팀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조에리스나 패티 밀스 같은 애들이 좀 넣어줄 거라고 봐요. 3점을 어느 정도 터뜨려 줄 거라고 보는데 패티 밀스나 뭐 조에리스 이런 그래서 저는 9.5 마인승을 보긴 하는데 그냥 경기 수가 많으니까 어차피 브루클린이 이긴다는 데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잖아요. 배당 올리기로 저는 브루클린은 그냥 일반승 가져가는 게 다른 거 뭐 배당 높은 거 갈만한 게 또 한두 경기 있으니까 뭐 저는 그게 좀 낫다고 보여진다. 어쨌든 저는 마인승 봅니다. 보스턴 대 토론토. 요 경기 재밌는 매치죠. 결국에는 지금 보스턴은 제일런 브라운이 아웃돼 있기 때문에 결국 테이텀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물론 슈레더가 선발로 올라왔는데 저는 사실 슈레더를 선발로 쓰고 스마트를 내리는 게 지금 보스턴이 좀 더 나은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스마트랑 브라운 나오다가 브라운이 아웃돼서 슈레더가 올라왔어요. 사실 어쨌든 간에 토론토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뭐 시작함이 뭐 4번, 5번 잘 몰랐었는데 어쨌든 확실히 5번 쓰면서 스몰 라인업으로 가는 것 같아요. 토론토가 파스칼 시아캄이 출전 시간 제한이 걸려 있고 한 30분은 못 뛰어요. 한 25분 정도 뛰는 것 같은데 꾸준하게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파스칼 시아캄이 들어왔고 뭐 캠 버치가 아웃되긴 했지만 시아캄이 들어왔으니까 뭐 아치오가 백업으로 뛰면 되고 시아캄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결국 테이텀이 제가 볼 때는 이 토론토에 뭐 스카트 반스나 뭐 오지 아누노비 아니면 벤치 쪽에 뭐 부셰 이런 선수들의 수비 쪽에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브루클린과 지난 맞대결에 토론토가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듀란트가 상당히 고전할 확률이 높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근데 듀란트는 절대 부진하지 않는다. 잘해줄 거다. 고전할 뿐 잘해준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듀란트가 그 경기 상당히 고전했어요. 듀란트는 올 시즌에 아예 막을 수가 없는 선수예요. 그냥 나왔다 하면은 그냥 듀란트 혼자만큼은 거의 상대를 학살하는 경기를 보여주는데 어쨌든 테이텀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이 선수들이 충분하게 막을 만하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어쨌든 제일런 브라운이 빠져있고 벤치 쪽을 봤을 때도 이거 프리차드랑 그랜트 윌리엄스 정도 뭐 보스턴에서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 벤치로 지금 토론토를 상대로 쉽게 이길 수 있는 사이즈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토론토에 결국 3점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싸움으로 좀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토론토 토삼이 좀 생각보다 안 터져도 비빌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토론토가 생각보다 안 터져도 그러니까 적당히 터지면은 토론토가 잡아줄 사이즈가 아닌가. 테이텀이 올 시즌 또 그렇게까지 좋은 폼도 아니고 충분히 토론토의 프론트 코트진이 어느 정도 제어를 한다고 보고 충분히 이거는 배당 대비 메리트로 봤을 때는 토론토를 찍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 토론토 이거 핸디도 2.5기 때문에 바로 역배승 적을게요. 어쨌든 간에 뭐 지난 경기에서 토론토의 브루클린전의 3점 야투는 상당히 아쉬운 수준이었는데 오늘 좀 반등하기를 좀 기대해보고 테이텀을 뭐 반스나 뭐 이런 선수들이 막아줄 수 충분히 있을 걸로 파스칼 시아캄도 복귀를 했을 때 폼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았다. 충분히 지금의 토론토에서 좋은 영향력을 보여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진짜로 그냥 반반 느낌이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반반 느낌인데 당연히 반반 느낌에서 그 정도 사이즈라면은 토론토가 배당이 훨씬 좋잖아요. 토론토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토 승. 이 경기도 진짜 어렵죠. 이 경기도 어려운데 잠시만요. 잠깐 돌아가 보고. 여기 아니죠? 여기 있구나. 미러키 대 뉴욕 대 미러키인데 이 경기는 결장 자원이 필수예요.
결장자 확인을 하지 않고는 배팅할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노엘이랑 이제 미첼 로빈슨, 두 자원이 이제 센터 쪽에 두 자원이 다 GTD 불투명에 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출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이 경기를 뭐 어쨌든 배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쿤보가 지난 경기 필라델피아 리드한테 좀 많이 막혔어요. 쿤보가 좀 많이 막혔던 부분이 살짝 좀 걸리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얘네 둘이 미첼 로빈슨과 노엘이 나온다고 보면은 뭐 줄리어스 랜들, RJ 바레, 뉴욕의 프론트 코트진이 결코 약하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쿤보가 지난 경기에서 좀 부진했는데 이거 백투백 경기잖아요. 어쨌든 벤치에 또 데릭 로즈가 버티고 있고, 한 가지 근데 불안한 점은 뉴욕 닉스가 올 시즌에 홈 경기에서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추가로 이제 미러키 같은 경우가 지난 경기에서 연패를 좀 끊어냈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경기로 저는 보고 있고, 저는 이 경기 배팅 안 합니다. 이런 경기는 배팅 안 하고, 이거는 결장자 확인이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나 노엘 중에 한 명 정도, 한 명 이상 나오면 뉴욕 승보입니다. 뉴욕 승보인데 한 명 정도 나오면 승보고, 둘 나오면 그래도 뉴욕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백투백인 부분도 있고, 어쨌든 드루 할러데이가 지난 경기 물론 4쿼터 클러치에서 괜찮은 블락도 있었고, 수비적으로 막 엄청 좋은 모습은 아닌데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야투에서 좀 불안함이 있다. 그레이슨 알렌이 쿤보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나온다면은 이 두 선수가 나온다면 그래도 뉴욕 쪽으로 찍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래도 불안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고. 그다음에 휴스턴 대 디트로이트, 경기 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많이 생략하고 넘어가는데, 어쨌든 그 뭐 좋아 보인다 안 좋아 보인다 제 그 설명이 다 함축돼 있습니다. 함축돼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설명이 들어가든지 간에. 어제 이 경기 같은 경우 이제 양팀 포인트 가드, 주전 포인트 가드가 불투명에 떠 있죠. 거의 벽도로 던지는 킬리안 헤이즈, 그러니까 던지면은 그냥 다팅이에요 얘는. 진짜 거의 제가 그냥 노마크에서 슛을 던져도 얘 정도 성공률은 나올 자신이 있을 정도의 지금 킬리안 헤이즈의 어쨌든 야투 성공이고, 케빈 포터 주니어 그냥 거의 공을 상대방한테 넘겨줍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제가 좀 보는 사이즈가 뭐냐면은, 킬리안 헤이즈가 나오고 케빈 포터가 안 나오면은 휴스턴 승부입니다. 오히려 이거 휴스턴이 케빈 포터가 안 나오면은 벤치 쪽에 이제 DJ 어거스틴이라는 백업 포인트 가드 자원이 있거든요. 얘가 나왔을 때 저는 오히려 휴스턴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케빈 포터는 오히려 지금 사실 유망한 좀 재능이 있는 자원이 백코트 진에 둘이나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케빈 포터 주니어도 어쨌든 간에 유명한 자원이고, 뭐 제일런 그린, 이렇게 둘이 있는데 둘이 같이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호흡도 안 맞고 어쨌든 턴오버가 엄청 많이 나오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근데 이제 포인트 가드를 DJ 어거스틴이 나온다면은 조금 더 제일런 그린 쪽에 확실히 포지션, 그러니까 얘가 슛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어쨌든 제슨 테이트나 뭐 데니얼 타이스 아니면 뭐 우드까지 충분히 이제 프론트 코트진에서 휴스턴이 확실히 나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케빈 포터 주니어가 안 나오면 휴스턴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사실 키우고 있는 거니까 계속 쓰는 모습이고, 그러다 보니까 DJ 어거스틴이 많이 못 나오고 있는데, 요거는 저는 오히려 케빈 포터 주니어가 안 나오면은 휴스턴이 의외로 쉽게 이겨주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휴스턴 마인승 보고, 사실 나와도 휴스턴이 저는 이길 것 같아요. 휴스턴이 이길 것 같아. 이거 D2가 이기려면은 진짜 커닝햄에 미치지 않는 이상, 케이드 커닝햄에 미치지 않는 이상 좀 쉽지 않은데, 아직까지 얘가 그 정도 활약을 보여줄 정도로 NBA에서 경험치를 많이 먹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분명히 올 시즌에 엄청난 기대를 받고 있는 유망주인데 조금 더 봐야 돼요. 근데 분명히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얘 진짜 좀 곧 있으면 터지겠다 싶긴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뭐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도 아니고, 어쨌든 시카고 대 댈러스,
이 경기도 나름 재밌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댈러스는 루카 돈치치, 이제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더마 드로잔이랑 이제 잭 라빈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경기도 사실 저는 일단은 시카고 승을 봐요. 시카고 승을 보고 마이는 안 보는데 마이는 뭐 그렇다고 델프를 보는 건 아니고 핸디는 패스예요. 그러니까 댈러스가 워낙 좀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비비는 그런 클러치에서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핸디는 패스고 시카고 승을 보는데 어쨌든 요 매치업 같은 경우에는 시카고는 제가 항상 벤치가 약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카고의 문제 벤치가 약하다. 그리고 뭐 부세비치가 요즘 못한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도순무라는 요새 자원이니까 없는 자원에서 시카고가 나름 해답까지는 아니어도 대안을 조금씩 찾고 있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득점에서 좀 도와주는 모습이고 또 이제 카루소. 카루소 같은 경우 확실히 득점에서 많이 떨어지고 이제 수비 쪽이 좋은 선수인데 일단 가드 포지션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작잖아요. 뭐 그러니까 뭐 키가 뭐 비교적 작고 뭐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에 따라서 이 선수가 힘을 못 쓸 때가 있는데 어쨌든 댈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가드진 카루소가 막을 수 있는 위치의 선수들이 득점을 올리는 팀이에요. 피니 스미스 슛 없고요. 포르징기스도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 잘 모르겠어요. 잘할 때는 확실히 잘하는데 지금에서는 뭐 루카 도치치를 확실하게 도와준다고 보기 어렵고요. 드와이트 파일도 뭐 도치치와 뭐 좋은 투맨 게임을 하지만 얘는 어차피 뭐 부세비치 있으니까 버네라고 친다면은 카루소 벤치 쪽에서 두승모가 좀 올라와주고 있고 카루소가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갔을 때 이거 결국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클러치에서 돈치치가 요즘 좀 해주거든요. 확실히 해주는 모습인데 시카고가 크게 밀리는 모습이 아니다 라고 봤을 때 요거는 저는 시카고 승 쪽을 보는 게 그래도 맞다고 생각하고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 나쁘진 않아 보이는 딱 그 정도. 멤피스 대 샬럿 경기도 어려운 매치업이 많죠 오늘. 요 경기는 사실 매치업 면에서는 저는 샬럿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요거에 포인트를 줬어요. 어쨌든 샬럿이 뭐 5연패잖아요. 반등을 해야 되고 지난 레이커스전을 보더라도 선수들이 그런 반등에 대한 의지나 좀 연패를 깨려는 확실히 그 경기에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가 저는 좀 그래도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상성면에서도 제가 볼 때는 샬럿이 지금 테리 로저가 어쨌든 지난 레이커스전에서 야투감이 상당히 회복된 모습이기 때문에 해볼만 한 매치업으로 보는데 어디에 좀 포인트를 줬냐면은 일단은 이거 라인업적으로 그래도 딜런 브루스가 나와준다면은 멤피스 쪽에서 이제 뎁스도 넓어지고 확실히 이제 슈팅가드 주전 슈팅가드 포지션의 선수가 나오기 때문에 힘을 좀 받을 걸로 보이고 사실 샬럿이 반등할 거였으면은 지난 레이커스전 이겼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반등을 할 팀이었으면은 지난 레이커스전을 잡았어야 됐다. 그리고 4쿼터 레이커스가 이제 뭐 파울에다가 뭐 테크니컬 파울 뭐 해가지고 자유투 5개를 받았고 자유투 5개 샬럿이 자유투 5개를 쐈어요. 근데 다 넣고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온 상황에서 그 연장전까지 끌고 갔는데 결국 못 이겼다. 결국 못 이겼다. 저는 거기에 좀 포인트가 이 경기를 줬어요. 결국 못 이겼잖아요. 뭐 테리 로제어가 지난 경기 야투 회복했지만 고든 헤이워드나 뭐 마일스 브리지스 이런 애들이 지금까지 계속 짜려오다가 지난 경기에서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올 시즌에 좋은 활약만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서 테리 로제어가 좋은 야투감을 보였지만 또 이제 불안 요소가 있는 거고 얘네가 반등할 거였으면 레이커스를 잡았어야 됐다 그때. 충분히 잡을 만한 분위기였고 잡았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샬럿이 이걸 지내라고 싶어서 저는. 그러니까 레이커스도 졌으면 이걸 지내였는데 그러니까 레이커스가 어쨌든 그런 거의 자멸을 했는데 거기서 샬럿이 못 받아 먹었다는 거. 그 부분에 있어서 멤피스 상대로 어쨌든 멤피스는 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좋고 특히나 자모란트 올 시즌 너무 좋고 또 딜런 브루스까지 온다면은 또 충분히 해줄 자원이 있고 어쨌든 이 옵션 자책주도 기복을 좀 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자모란트가 부진할 때 클러치에서 해주는 능력 여러가지 봤을 때 굳이 보면은 멤피스 쪽을 저는 봅니다. 저는 솔직히 이길 것 같거든요 멤피스가.
근데 배당 대유 메리트는 모르겠다. 이길 것 같은데 배당 대유 메리트가 딱히 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 더 줬으면은 가져갈까 말까 고민했을 것 같은. 저는 이 경기 안 갈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배당 대유 메리트가 딱히 엄청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근데 말씀드린 대로 레이커스전 샬럿이 반등할 거였으면 그때 반등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5연패이기 때문에 분명히 깨려고 할 거예요. 샬럿이 서부에서 지금 다 지고 있거든요. 서부 원정 와가지고 지금 멤피스 서부 팀이잖아요. 샬럿은 동부 팀이고 서부 원정에서 다 지고 있기 때문에 설마 전패하고 갈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오늘 경기 그나마 해볼 만한 사이즈긴 하지만 그래도 확률상으로 본다면 멤피스가 잡는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크라멘토 여 경기도 일단은 할리버튼 세크라멘토 할리버튼이 GTD 불투명에 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세크 보는 게 맞아요. 이거 세크를 가냐 마냐의 싸움이지 이거를 세나 쪽 볼 이유는 전혀 없어요. 세나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얘네는 핵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디존테 머레이나 뭐 맥더머, 뭐 데릭 화이트 이런 것도 괜찮고 켈던 존스도 양악은 잘하거든요. 양악 잘하고 뭐 그런 사이즈인데 어쨌든 주전 센터인 포엘트리 아웃돼 있는 상황이고 세크라멘토에는 1옵션인 공격형 포인트 가드에 이제 디에런 팍스가 있잖아요. 팍스가 있는데 할리버튼이 빠진다면 이거 아마 버디힐드가 올라올 텐데 이 자리에 할리버튼이 빠지면 버디힐드가 벤치에서 올라올 텐데 그렇게 된다면 벤치에서 이제 다비온 미첼이랑 뭐 트리스탄 탐슨 아무래도 버디힐드가 선발로 올라가게 된다면은 벤치에서의 활약은 세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 부분이 좀 불안해서 저는 할리버튼이 빠지면은 배팅을 안 하는 게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할리버튼이 나와 준다면은 배팅을 한다면은 세크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클러치에서 해줄 자원들이 많고 세크 같은 경우에 세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올 시즌 쉽지 않아요 진짜로. 얘네 팀 보면은 올 시즌 잘 비빌 수는 있어도 이기기엔 정말 힘든 팀이에요 여긴 얘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세크 승 쪽을 보고 넘어가고 덴버 대 인디애나 저는 요거 괜찮아 보여요. 진짜로 저는 요 경기는 갈 것 같은데 일단은 덴버 쪽에 다들 뭐 모르시는 분들 당연히 계시겠죠. NBA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니콜라 요키치 이번 시즌 정규 시즌 기준으로 MVP가 가장 유력한 선수 중 한 명이죠. 뭐 케빈 듀란트 브루클린의 케빈 듀란트나 뭐 요키치 중에 한 명이 제가 볼 땐 받을 것 같은데 얘가 지난 경기 마이애미 경기에서 덴버가 이변을 냈잖아요. 어쨌든 마이애미 쪽을 뭐 상당히 좋게 봤었고 덴버의 최근 경기력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경기에서 덴버가 잡았고 4쿼터에 덴버의 이 요키치 백곰 이 백곰이 상대 마키프 모리스한테 몸통 박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키프 모리스가 먼저 좀 거친 좀 비신사적인 파워를 했고 요키치가 화를 못 이겨가지고 그냥 들이박았습니다. 아마 그 박는 걸 저한테 박았으면 전치 한 14주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경기 출전 정지로 요키치가 못 나오게 됐기 때문에 사실 덴버는 그냥 요키치의 팀이거든요. 요키치 하면 덴버 하면 요키치 그런 상황에서 뭐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빠져 있고요. 자말 모레이까지 빠져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해줄 수 있는 자원이 그나마 좀 믿을만한 애들 뭐 윌바튼이나 뭐 에런 고든 뭐 이런 사이즈가 있는데 요 경기는 사실 지금 인디애나 쪽에 말콤 브록던 지금 맨 위에 제가 형광펜 표시한 브록던이 GTD 불투명에 떠 있고 이 선수의 출전 여부가 정말 중요한데 저는 일단은 인디 마인 쪽을 보거든요. 1.5잖아요. 인디 마인을 꽤 좋게 봐요. 꽤 좋게 보는 이유가 이거는 저는 브록턴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경기 결장도 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브록턴이 출전 확률이 좀 높아 보여요. 굳이 따지면은 7대3 내지 8대2 정도로 출전 확률이 높다. 저는 이거 브록턴이 나오면 그래도 인디가 좀 쉽게 가져갈 만한 게임으로 보는데 브록턴이 만약에 안 나오잖아요. 게임이 이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면은 뭐
맥코넬이 아마 포인트 가드 쪽에 나올 텐데 사실 믿을 만한 점이 절대 아니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듀아르테나 사보니스나 뭐 마일스토너 이런 애들한테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르버트가 빠져 있잖아요. 사실 이게 르버트만 나와줬어도 저는 브록돈이 안 나와도 인디애나가 충분히 해볼 만하고 이길 만한 사이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 르버트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브록돈까지 빠진다? 이거는 저는 홈 덴버고 충분히 덴버가 해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브록돈이 빠지면 여기서. 왜냐면 사보니스 올 시즌 안 좋죠. 두아르테도 시즌 시작하고 초반에 엄청나게 좋은 활약을 보여주다가 그만큼의 야투감이나 여러 가지로 최근 몇 경기째 그만큼의 효율이 안 나오는 중이고 마일스토는 분명히 기복이 있는 선수고 이렇게 되면은 충분히 덴버 쪽에서도 해볼 만한 사이즈거든요. 어쨌든 뭐 벤치에 최근에 하일랜드가 그래도 좀 뭐 캄파조가 많이 부진한 가운데 해주고 있고 도지오도 그래도 지금의 브록돈 빠진 인디애나 상대로는 그래도 두 자릿수 득점까지는 그래도 기대해볼 만한 자원이고 이거 브록돈이 빠지면 이상해질 걸로 보이지만 저는 출전 확률이 좀 높다. 뭐 정 불안하시면 라인업 보고 가셔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어쨌든 간에 브록돈이 나오면은 좀 해볼만 하다. 인디가 인디 쪽으로 가는 게 맞아 보이고 르버트 빠진 게 정말 아쉽긴 합니다. 이거 나오면은 진짜 그냥 집문서 박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르버트가 나오면은 르버트 브록돈까지 나오면은 덴버가 이길 사이즈가 아예 없다고 보는데 르버트가 빠져있고 브록돈이 GTD이기 때문에 불안한 면은 있지만 나올 걸로 보고 저는 이 경기는 괜찮아 보인다 라고 생각합니다. 피닉스 대 포틀랜드, 이 경기는 지난 매치업이 포틀랜드 홈에서 한번 있었었죠. 그때 당시에는 포틀랜드가 가비지를 냈고 사실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그러니까 경기 페이스를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팀이에요. 원래 지공의 상징인 팀이었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 근데 어쨌든 간에 지공에서는 사실 피닉스가 한계가 명확한 팀이고 어느 정도 속고 빠른 공격 빠른 템포로 가져갔을 때 좀 더 뭐라 그러지, 기대치가 높다고 해야 되나? 잘할 수 있는 기대치가 더 빠른 템포로 가졌을 때 더 높은 팀이기 때문에 올 시즌 피닉스가 실제로 초반 경기들에서나 지금 계속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팀의 첫 번째 맞대결, 포틀랜드 홈에서 붙었던 경기에서 포틀랜드 그래도 홈에서는 야투가 괜찮고 득점에 있어서 잘 뽑아내잖아요. 포틀랜드의 템포를 피닉스가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과도기에 있던 거죠. 피닉스는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예 가비지가 났고 그때 당시 심지어 피닉스가 백투백 경기이기도 했고 그랬던 경기인데 어쨌든 요 경기도 제가 볼 때는 배당 대회 메리트는 없어요. 근데 피닉스 승을 보는 게 맞고요. 핸디는 저는 건들지 않을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원정 포틀랜드에다가 또 포틀랜드가 또 백투백 경기,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지난 포틀랜드 어제 뭐 클리퍼스 마인까지 보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여기는 결국 둘 다 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닉스 정도의 강팀을 잡으려면 둘 다 터져야 돼요. 릴라드 릴맥, 일명 릴맥 듀오라고 하잖아요. 릴라드 맥커럼이 같이 터져줘야 되는데 올 시즌에 하는 걸 보면은 같이 터지기 지금까지로 분위기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나 원정 경기에다 백투백이잖아요. 거의 같이 터질 확률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쨌든 간에 피닉스가 템포를 올리고 있는 와중에 지난 경기 포틀랜드 템포에 좀 고전했다는 부분이 좀 걸리는 포인트긴 하지만 피닉스도 충분히 그 부분에서 적응하고 있고 저는 일반승 정도는 충분히 해줄 걸로 보는데 어쨌든 이 경기는 피닉스도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고 저는 요거는 그리고 특히나 지난 경기 릴라드가 어느 정도 해줬었고 오늘은 릴라드가 안 터지더라도 맥컬럼이 좀 더 해주지 않을 거라고 봐서 220.5잖아요. 이 기준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이거 오바 봅니다. 오늘 제가 언어바를 답했어 이거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좀 왜냐면 언어바 장난질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가지고 초반에 달리다가 마지막에 뭐 놀아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좀 너무 많아서 웬만하면 좀 안 건들라 하는데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아 보인다. 딱 그 정도 느낌. 이거는 지금 제가 보는 해외 기준점은 좀 더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오전에 되면 한 223에서 225까지도 오를 것 같은데 올해도 오바를 보긴 합니다. 보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보단 이게 괜찮아 보였으면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오른다면은 안 오르길 바라면서. 어쨌든 뭐 결정자에 대한 얘기를 또 요 경기도 말씀 안 드렸는데 디안드레 에이튼이 빠져 있다. 맥기가 나오는데 뭐 어쨌든 포틀랜드 입장에서 좀 다행인 부분인데 사실 맥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크리스 폴이 있고 또 벤치에 카메론 페인 이런 선수들이 맥기를 충분히 살려줘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거의 기계예요, 기계라서 이제 뭐 혼자는 못하고 대신 기계니까 이제 운동 능력이나 이런 건 엄청 좋은 선수인데 여기 이제 컨트롤러가 있잖아요. 뭐 벤치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조정해 줄 거다. 잘 조정해 주면은 디안드레 에이튼이 빠졌다 한들 몇 기 정도의 운동 능력과 이제 피지컬이면은 충분히 뭐 피닉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터지지 않는다면은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벤치에 앤서니 사이먼스도 초반에 잘해주다가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거 릴맥이 진짜 같이 터져야 되는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핑스 승. 이 경기는 따로 제가 분석을 해야 될까요? 골든 스테이트 대 미네소타. 이거를 제가 미네소타 승을 본다 해도 아무도 안 가질 거잖아요. 골든 스테이트 승 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불안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핸디 일반 승에서는 저는 사실 뭐 이겨낼 여지가 없다 생각하고 이제 데미안 리나 뭐 오토 포터 주니어가 GTD에 불투명에 떠 있다는 부분이 그래도 좀 불안 요소라고 보는 게 어쨌든 간에 뭐 오토 포터야 잘한 경기 있고 뭐 못했다기보다는 별로 다른 선수들이 활약에 묻힌 경기들도 많고 한데 데미안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두 자릿수 득점 이상을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지금 뭐 선발에서 뭐 조던풀 이런 선수들이 기복을 좀 타고 있잖아요. 물론 최근에는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초반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최근엔 좀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기복이 있는데 어쨌든 데미안리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기복이 거의 없습니다. 득점 부분에서 충분히 담당해주고 있고 얘를 빼고 오토포터까지 빠지면은 오토포터도 3점이 좋은 선수예요. 데미안리 득점에 있어서 해주는 선수. 오토포터 빠진다면은 펜쪽에 이거달라 게리 페이트 뭐 토스카노 앤더스 뭐 비엘리차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에 비해서는 득점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달라도 사실 얘는 머리로 농구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운동 능력이나 이런 거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좀 마탱이가 같고 진짜 그 짬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이제 농구를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득점에서 큰 기대를 하기 힘들고 게리 페이튼도 사실 운동 능력이나 이런 건 굉장히 좋지만 어쨌든 긁어내기 수비 확실히 그 상대의 가드진을 마탱이 가게 만드는 그런 수비를 보여줄 수 있는 선수고 득점에 있어서는 물론 최근에는 괜찮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믿을만한 이 선수들보다는 믿을만한 점은 아니고 토스카노는 그냥 허슬의 상징이고 골스에서 뭐 약간 비슷한 맥락이고 이 두 선수가 비엘리차도 이 선수는 사실 들어오게 된다면은 다른 선수들이 이 선수 때문에 기회를 더 많이 얻게 되고 뭐 그런 느낌에 얘가 3점이 되거든요. 빅맨인데 3점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3점 라인 밖에 서 있으면은 마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다른 선수들의 돌파를 할 때 그 페인트 존 뭐 골대 근처 거기가 좀 수비가 느슨해진다거나 뭐 그런 효과를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아니면 얘가 뭐 노마크가 되면 3점을 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이제 얘가 들어왔을 때 확실히 볼이 잘 도는 뭐 그런 효과 자체가 이제 있는 선수기 때문에 득점을 확실하게 좀 보장해 줄 수 있는 선수들이 빠진다는 부분은 아쉽다. 그리고 어쨌든 미네소타에는 패트릭 베벌리 미친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테판 커리를 또 어떻게 담가 버릴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함이 있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골수 승을 안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골수 승을 안 볼 수 없잖아요. 불안 요소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고 골수 승을 안 볼 수는 없고 핸드는 패스합니다. 그래서 저는 6.5잖아요. 결코 낮은 핸디캡 기준이 7.5죠. 7.5죠. 7.5 결코 낮은 핸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 경기에서 골스가 또 조금씩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이제 멤피스전에 호되게 당하고 좀 올라왔거든요, 확실히.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마인 했잖아요, 그 이후로.
그러다가 최근 경기들에서 조금씩 또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미네소타에는 분명히 좋은 선수들이 있습니다. 앤서니 에드워즈, 카렌서니 타운스, 분명히 골든스테이트 골스한테 한 방을 먹일 선수가 있고, 카렌서니 타운스가 1옵션인데 올 시즌에 좀 제가 볼 때는 부진하다고 그래도 보는데, 어쨌든 골스가 이제 빅맨, 상대 빅맨이 강한 팀한테는 그래도 약점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살아난 모습을 보인다면은 살짝 좀 그런 면이 있다. 근데 어쨌든 골스가 요즘 너무 잘하고 있고, 넘어갈게요 그냥. 더 이상 말해서 뭐야. 근데 저 마이는 안 본다. 여기까지만. 마이는 안 본다. 레이커스 대 마이애미, 이거는 그냥 뭐 설명드릴 게 있나요? 일단 적고 시작할게요. 마이애미, 저는 마이애미 보고요. 214.5 기준 언더 봅니다. 골스는 지금 안 돼요. 물론 이게 제가 마인을 봤지만 이 선수의 출전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뱀 아데바요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한 거예요. 타일러 히로랑 타일러 히로, 뱀 아데바요는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고 제가 분석을 한 거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리고 어쨌든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르브론 일단 빠져 있고, 뭐 캔드릭 넌이나 홀튼 터커나 아리자 뭐 이런 애들은 진작에 빠져 있었는데, 레이커스는 공격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왜 안 되냐? 브래들리를 쓰잖아요. 얘가 슛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슛이 없는데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뭐 왜 저는 레이커스의 보겔 감독이 얘를 계속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지난 오클라호마전한테 26점 차 역전당해서 그런가? 사실 역전을 당하면 수비가 안 돼야 되거든요. 공격이 아무리 잘 돼도 수비가 잘 되면은 역전당하기 쉽지가 않아요. 근데 수비가 안 돼서 역전당해가지고 얘를 좀 최근에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얘를 쓰기 시작하면서 웨스트브룩이 같이 죽었다. 슛이 없다고 했잖아요. 웨스트브룩은 슛이 없는 선수랑 같이 뛰면 죽어요. 왜냐? 얘도 슛이 없거든요. 얘도 슛이 없고 이제 돌파 있는데, 3점이 없으니까, 3점이 없잖아요. 3점 안 먹고 그냥 골대 앞에만 지키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턴오버가 나오고, 돌파하다가 턴오버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웨스트브룩이 제가 한 3경기 4경기 전 레이커스 경기 분석 때만 해도 웨스트브룩 살아났다 라는 분석을 했었는데, 에이블이 브래들리를 쓰면서 다시 죽어버렸습니다. 다시 죽어버렸고, 충분히 이제 레이커스에는 슈터가 있어요. 뭐 엘링턴 있고요. 뭐 몽크도 3점을 꽤 잘 던져줄 수 있는 선수,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지금 감독이 쓰질 않고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안 쓰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결국에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포인트를 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격이 너무 안 터지고 웨스트브룩이 죽어버리니까 라존 론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선수인데 얘가 나오고 있다. 물론 지금 오늘은 GTD 불투명에 떠있긴 하지만 라존 론도가 나와서 망치고 있다. 물론 웨스트브룩보다는 나을 때도 있어요. 얘가 지금 최근에 브래들리랑 같이 뛰면서 너무 못하기 때문에 좀 나을 때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마이애미가 뱀 아데바요나 뭐 타일러 히로 정도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 브래들리 또 쓰잖아요. 제 생각에는 카일 라우리만 지난 경기처럼 똥 안 싸고 3점 평소 좀 하던 대로 좀만 잘해주면은 가비지 게임 나올 수도 있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105대 94, 94도 아니다, 87, 뭐 진짜 가비지 나올 수도 저는 가비지 나올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마이애미 괜찮아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히로나 아데바요가 뭐 어쨌든 PJ 터커도 중요한 선수고, 그 때문에 결정자 부분이 분명 체크가 중요하긴 하다. 자, 오늘 경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이 아프네. 어쨌든 분석을 쭉 해봤는데, 그래도 경기가 많으니까 좀 갈만한 거를 제가 굳이 뽑아드리기보다는 뭐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제가 어느 경기를 좀 괜찮게 보는, 저는 마이애미 경기, 뭐 언더든 승이든 마인이든 좀 물론 당연히 승이 좀 확률이 좀 높겠죠. 마이애미 경기 뭐 마인 언더 뭐 좀 나쁘지 않아 보이고, 인디애나 경기 인디 마인 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다 이거 GTD 걸려있는 거 아셔야 돼요. 제가 분석 때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브룩도 안 나오면 이거 안 됩니다. 저는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게 보고, 뭐 데이터 아니 그 홈페이지나 뭐 이런 거 찾아봐도 나올 확률이 좀 높다고 하는 걸까지 참고했어요. 골스 승, 골스 경기, 골스 승, 뭐 요거
요거 좀 괜찮아 보이고, 또 이 순서대로 해봐야겠다. 좋아 보이는 거. 이런 느낌으로. 다음이 시카고 경기. 시카고 승. 아, 이것도 있네요. 요거는 배당이 낮아가 뒤로 뺀 거예요. 배당이 낮으니까. 확률상으로는 이 두 경기보다 높을 수 있는데 배당이 낮아서 뒤로 뺀 거고. 요 정도지 않을까 싶어요. 나머지 경기들은 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샬럿이 연패만 아니었어도 멤피스 좀 갈만한 것 같은데 5연패에다가 어쨌든 지난경기 테리 로지어 살아났고 이래가지고 그래도 딜런 브루스 나오면은 멤피스도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멤피스도 적을게 그냥. 브룩스 출전시, 브록던 출전시, 히로 뱀 출전시. 뱀 누군지 아시죠? 뱀 아데바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 뭐 그 밖에 보스턴 아니 토론토 승이나 워싱턴 승이나 뭐 포틀랜드 피닉스 오바나 피닉스 승이나 피닉스 승도 괜찮네 보니까. 이 정도 되겠다. 이 정도. 오바는 조금 이제 주력 배팅하기엔 좀 쫄리는 사이즈인 것 같고요. 뭐 이 정도 봅니다. 이 정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워싱턴이랑 뭐 휴스턴 경기, 그리고 뉴욕이랑 미러키 경기, 그리고 세난이랑 세크, 요건 안 건들 것 같아요. 그냥 요 중에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요 중에서 한 2배 맞추던가 아니면은 금액을 좀 줄이고 3배 뭐 4배로 가든가 해가지고 요 중에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갈 것 같아요. 요거는 인디는 가져가고, 인디 브루클린 가져가고, 다른 거 끼든가 이렇게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분석은 여기까지고요.